오늘 한번 이런 내용 한번 공유해 볼까요? 그 팟캐스터들이 많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도 미국은 유튜브 관련된 팟캐스터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뭐 띵크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 최근에 제가 팟캐스트들을 쭉 둘러보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쇼츠 얘기가 나왔었어요. 쇼츠가 롱폼을 잡아먹는다 라는 표현을 또 직접적으로 또 쓰기도 하던데 하루에 2천억 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쇼츠가 전체 유튜브에서 쇼츠가 하루에 한 2천억 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아무래도 롱폼이라는 형식 자체만 홈페이지 브라우저에서 나오다가 유튜브 홈에서 롱폼이 노출되는 비율 자체가 80%로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롱폼만 100개가 쫙 깔렸는데 지금은 80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20개 정도의 자리에 이제 쇼츠가 대신 노출이 되는, 롱폼을 쇼츠가 대체했다기보다는 약간 컨텐츠 소비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쇼츠 노출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저는 뭐 지금 현재 쇼츠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쇼츠로 시작하면 이게 조금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의 롱폼과 쇼츠가 아니라 롱폼이 이렇게 가면 쇼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당연하겠죠. 롱폼은 채널의 분야나 성향이나 캐릭터 느낌을 좀 가는 거고, 좀 쇼츠는 짤막짤막한 테마 주제 이런 식의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채널에 2개의 채널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이 포화가 됐다. 시장이 포화가 됐다? 그 얘기죠.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옛날에는 적당한 숫자의 컨텐츠 생산자들이, 공급자들이 영상을 생산해서 내놓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100명이 만들어서 한 1억 명이 봤다면 지금은 한 1000명, 10,000명이 만들어서 1억 명이 보니까 조회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7천만 명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뭐 6,900 몇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7천만 명이 좀 안 된대요. 6,900만, 7천만, 뭐 7천만이라고 보죠. 뭐 7천만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7천만 명이 매일같이 72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나눠 먹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조회수는 안 나온다고 해요. 그 왜 구독자 1, 2, 3등을 다툰다는 그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조회수가 영상 올라오면 한 1억 뷰에서 2억 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정말 꿈만 같은 조회수죠. 요즘에는 뭐 6천만, 7천만 이렇게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채널도 지금 조회수가 반토막 났다. 그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썰푸는 팟캐스트들이 요즘 많습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는 성장했으니까 유튜브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전체는 성장을 했는데 개개인 채널들 봤을 때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메가급으로 컸던 채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의미에서 조회수라든가 전반적인 결과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체감하겠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거나 작게 시작하거나 했던 사이즈에서는 그런 걸 체감하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의 그 액션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졌다고 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청자 만족도를 그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을 선택하고 보고 있고 보고 나서의 그 시청자의 액션을 가지고서 이 영상을 보고 만족을 얼마나 했느냐를 측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존에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했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 많은 썸네일 중에 어떤 걸 선택했고 초반 30초에 이탈을 안 했고 끝까지 봤고 뭐 좋아요를 눌렀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댓글을 얘기를 합니다. 댓글. 그러니까 요즘은 영상 내용도 AI가 서머리를 해주지만 댓글도 유튜브에서 AI가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댓글을 빨리 달았냐 늦게 달았냐, 댓글을 짧게 달았냐 길게 달았냐, 그리고 댓글의 내용에 생각이나 감정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에 대한 그 뉘앙스까지도 체크를 해서 그걸
이 영상에 긍정적 만족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평가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유튜브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많이 넣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만족하셨나요? 이런 것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회수, 좋아요, 공유, 구독자. 사실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댓글도 만들어내요. 아주 그럴싸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AI로. 돈만 주면. 근데 유튜브에서도 AI 분석을 할 때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유튜브가 바보도 아닌데, 구글이 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액션의 시간, 이 영상을 누군가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보고 나서 이 시청자가 하는 모든 액션들을 기록하고 분석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만족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디테일한 평가인 것 같은데, 보통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을 봤을 때 시청자가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이 충분히 있고, 굉장히 괜찮은 영상을 봤을 때 만족스러워서 하는 그 액션의 패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차이를 분석해내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고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고, 공유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 관련된 영상을 또 보고, 그 채널에 들어가서 다른 영상도 찾아보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시청자가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시청자의 액션을 추적하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 분석을 한다는 거에 조금 포인트가 있지 않나. 네 번째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TV를 많이 보시니까, 요즘 TV 사는 이유가 다 유튜브 크게 보려고 TV를 사니까, 그러니까 좋은 화질과 긴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 이거는 뭐 이번에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도 조금 나왔던 얘기긴 한데, TV에서 리모컨으로 뭔가 액션을 많이 해야 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맛살이 뭐 한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영상들을 TV에서는 많이 선호하죠. 근데 TV를 많이 보니까, TV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긴 영상이나 높은 화질, 4K까지 고화질의 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보고 싶은 거죠. 소파에서, TV에서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뭐 5분, 10분마다 계속 뭘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틀어놓고 그냥 기대서 1시간, 2시간 자기 취향에 맞는 영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시청자,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럼 다섯 번째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보는 사람도 많이 필요한, 전체적으로 유튜브 관련돼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피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 그만둔 사람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인플루언서 하다가 다시 9 to 5 잡으러 간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잘된 컨텐츠들을 카피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질렸다 이거지. 특히 미스터 비스트의 썸네일 스타일은 안 따라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좀 잘 나간다라는 영상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먼저 했고, 거기서 제일 잘된 영상들을 찾아서 카피해서 조금 다르게 해서 따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스타일이라든가 비슷한 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렸다. 그래서 진짜 컨텐츠하고 약간 카피 컨텐츠에 대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전체적으로 유튜브 팟캐스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한 그 5가지 정도가.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작하거나 작은 채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잘 나가는 몇 개의 채널, 잘 나가는 유튜버들 몇 명이 나눠먹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신규 채널에도 이제 노출이 많이 분산되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작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뭐 나쁜 소식 같지는 않아요. 그 진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오늘이 제일 빠른 거고요, 오늘이 제일 느린 거예요. 또 하나 굳이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닌 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얄미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포기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들은 가면 갈수록 좀 더 줄어듭니다. 근데 뭐 레드오션이니 이제 유튜브는 끝났네, 뭐 이미 늦었네, 힘들겠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트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진심으로 유튜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얄미운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댓글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아요도 그냥 그 일종의 지표 정도 수준에서만 오를 것 같고, 물론 플러스 요소지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겠죠. 좋아요는 당연히. 구독자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구독자 조회수의 숫자가 점점 실질을 앞으로 계속 찾아가겠죠. 아무래도 시청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시청자의 액션이 댓글이기 때문에, 그 댓글을 유튜브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해당 영상의 댓글의 양과 질이 앞으로 좀 더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을 만들 때 과연 이 영상을 통해서 댓글의 질과 양이 이 영상의 만족도 평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조회수와 상관없죠. 조회수가 적더라도 조회수 대비의 댓글도 본다고 하니까, 조회수는 몇만 뷰인데 뭐 댓글은 한두 개다. 그럼 벌써 좀 이상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을 테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조회수와 이 정도의 구독자 사이즈에서는 이 정도의 댓글이 달리더라는 게 있을 텐데, 평균보다 댓글의 질과 양이 높은 거, 그게 훨씬 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 근데 물론 이제 분야나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댓글을 남기기가 쉬운 컨텐츠가 있고, 댓글을 남기기 어려운 컨텐츠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유튜브가 원하는 건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길 정도의 영상이고, 그 영상 이후에 다른 영상을 시청하거나 그 채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거나, 그리고 공유까지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는 아주 디테일한 액션, 그것도 시간대별로 빨리 댓글 다냐, 늦게 댓글 다냐, 중간에 다냐, 그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댓글을 다냐, 이런 디테일한 액션까지도 다 체크를 한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 영상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고, 만족이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 영상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많이 노출시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처럼 뭐 30초 후에 목숨 거세요, 클릭률에 어그로 좀 더 끌고 30초 후킹에 목숨 거세요, 뭐 이 정도의 액션으로는 모든 평가를 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이 영상의 만족이라는 기준에 에서는 그 전체적인 그런 시청자의 액션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하는 느낌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런 디테일들이 앞으로 좀 더 추가되겠구나.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댓글일 수도 있겠구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번 유튜버의 잔뼈가 굵은 분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들을 쭉 둘러보면서 나름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한번 짧게나마 좀 공유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오늘 33일 차인데, 우린 뭐 그렇잖아요. 우린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끼리 뭐 매일매일 유튜브 공부하는 거고, 연구하고, 저번 영상보단 이번 영상엔 하나라도 더 뭔가 알고 가고.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용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영상 컨텐츠를 공유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잘해야 돼요. 여기서 물건을 잘 팔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에 대한 공부, 영상에 대한 고민, 이런 건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린 모두 다 잘 될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